이게 꽤 드문 질환이긴 하나 꽤 흔합니다. 생리를 안 해서 오세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안 해서 보통 찾아오십니다. 이 MRKH 증후군 환자는 100% 여성입니다. 닥터 클로이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클로이 정선아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여성이라고 하면 항상 가슴이나 자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임신을 할 수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여성인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여성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가슴 아니면 자궁. 우리 몸을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거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아기를 담을 수 있는 이제 자궁이 조금 더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자궁이 없는, 선천적으로 없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있습니다. MRKH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RKH 증후군은 4명의 의사 이름을 다 따가지고 지은 이름이에요. 선천적으로 자궁과 질이 없는 환자들을 통칭해서 MRKH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사실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는 태아 시기 때 점점 자라남에 따라서 이 자궁이 양측이 대칭이거든요. 하나의 자궁이 돼요. 발달되는 과정에서 자궁이 2개의 자궁이 하나로 융합이 되는 시기가 이 분들은 아예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질 자체도 맹관이 돼버리고 자궁도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난소만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 자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발달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냐? 그거는 정말 모릅니다.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는 생리를 안 해서 오세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안 해서 보통 찾아오십니다. 산부인과를 찾아오게 되면서 초음파라든가 이런 이미징 스터디 같은 거를 하게 되면서 자궁이 보이지 않고 질도 너무 짧고 이렇게 되면서 대학병원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환자 자체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어머니, 법적인 보호자 어머님과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무래도 환자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들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잘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오히려 20대 중후반이 돼서야 내가 자궁이 없구나, 뭔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이런 거를 뒤늦게 아는 경우도 꽤 많아요. 사람마다 또 되게 달라서 질이 정말 짧아서 아예 없는 분들이 계시고 보통 사람의 한 3분의 2 정도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 아예 없는 분들은 아예 성관계가 불가하고 한 3분의 2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성관계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느 정도 질이 발달이 됐냐에 따라서 성생활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질이 짧고 질이 거의 없거나 짧고 자궁이 없는 거는 맞지만 그 범위가 조금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꽤 드문 질환이긴 하나 꽤 흔합니다. 5,000명 중에 1명이니까요. 10,000명이 있으면 2명 정도가 MRKH 증후군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여성인지 아닌지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MRKH 증후군 환자는 100% 여성입니다. 생식 기능을 나타내는 난소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확실한 여성이고, 단 현재 몸으로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희 병원에도 벌써 2분 정도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꽤 이제는 MRKH 증후군 환자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계신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치료의 첫 번째로는 우선은 성생활이 가능하게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예 맹관이면 질을 새로 만들어주는,
질 성형술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성형외과, 그다음 산부인과, 그 외에 다른 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장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복막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이렇게 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또 유착이라든가 협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몰드라고 해서 질 안에다가 그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몰드, 그러니까 구조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좀 불편함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 성형술 같은 거를 받음으로써 좀 성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한다던가, 한 질이 3분의 2 정도로 이미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몰드를 이용해서 질을 조금씩 더 넓히는 과정을 합니다. 수술 없이요. 그렇게 되면 질을 일부러 풍선을 더 불어서 크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점점 질을 조금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생활, 이제는 질식 삽입 섹스를 할 수 있게 이제는 좀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임신이겠죠. 임신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아기를 품을 수 있는 자궁이 없기 때문에 대리모를 이용해서 그렇게 임신을 하는 수밖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성공시켰습니다. 진짜 대단한 결과예요. 사실은 해부용 시신을 카데바라고 하는데, 카데바에 있는 자궁을 떼어서 살아있는 우리 MRKH 증후군 환자한테 이식을 한 건데요. 다행히 그 자궁이 기능을 좀 해서 생리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이 생리를 한다는 게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 맨날 생리하면서 진짜 번거롭다, 귀찮다, 생리통하면 너무 싫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진짜 이분한테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죠. 근데 이것도 법적인 또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그 다음에 산부인과, 그 다음에 이식외과, 여러 가지 과들이 다 붙어가지고 다 그분을 위해서 자궁 이식 수술을 성공을 시켰던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자궁은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한 번 갖게 되면 제왕절개를 하면서 떼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셋째를 갖는 데까지는 사실 매우 큰 어려움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자궁 이식을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내 뱃속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면 MRKH 신드롬 환자분들한테는 엄청난 희망을 선사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자궁 이식이 우리나라에서 또 성공을 했으니까 MRKH 증후군 환자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검진 같은 것들이 또 이분들한테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난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